최근에 시장이 계속 흔들리면서 잘 나가던 기술주들이 영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쭉 빠지니까 다들 불안해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뭐랄까 진짜 보석을 찾아낼 기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 세 곳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주가가 하루하루 오르내리는 건 그냥 소음일 때가 많죠. 그렇죠. 그 너머에 있는 기업의 진짜 실력,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탄탄한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로 돈을 더 벌 건지를 봐야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들이 딱 그런 경우인데요. 네. 창고 자동화, 위성통신, 로봇 수술, 이름만 들어도 미래가 느껴지는 분야들이죠. 맞아요. 그럼 이 기업들이 왜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눈여겨볼 만한지, 각자 숨겨둔 비장의 무기는 뭔지, 그리고 또 어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보죠. 네,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 회사는 신보틱이에요.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신보틱. 월마트 같은 거대한 물류창고를 AI랑 로봇으로 완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죠. 맞습니다. 성장세가 정말 엄청나서 2025년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26%나 늘어난 5억 9,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와, 26%나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지난 한 달간 주가는 오히려 14%나 떨어졌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 단기 실적만 보면 왜 주가가 떨어지지? 싶을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숨어 있어요. 다른데요? 분기별 매출이라는 스냅샷보다 더 중요한 건 수주 잔고예요. 수주 잔고요? 그게 쉽게 말해서 앞으로 들어올 돈이 예약된 거 뭐 그런 건가요? 정확해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신부틱이 월마트하고만 22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어놨어요. 와, 224억 달러요? 잠깐만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앞으로 몇 년치 월급을 은행에 미리 다 넣어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회사가 갑자기 힘들어질 국정은 접어둬도 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이미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게 다 돈으로 바뀔 일만 남았다는 뜻이니까요. 와, 그건 정말 든든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몇 년치 일감이 보장된 회사 주가가 왜? 왜 떨어진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위험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예를 들면 모든 계란을 월마트라는 한 바구니에 담는 위험 같은 거요? 정확히 보셨어요. 시장이 바로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아, 월마트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또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데 혹시 중간에 뭔가 삐걱거리진 않을까? 하는 실행력에 대한 걱정. 네네.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쳤던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건 사업의 근본, 즉 수요가 갑자기 사라졌다거나 기술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시장의 단기적인 걱정 때문에 주가가 잠시 눌려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단기적인 변동성인 셈이죠.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 회사의 사업 규모와 이미 확보된 계약 물량을 생각하면 지금의 주가 조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보틱은 이미 확보된 계약이라는 아주 단단한 안전망 위에서 성장하는 회사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볼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정반대의 이야기 같아요. 안전망은커녕 세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거나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에 가까운 회사죠. 하하, 맞아요. 올인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회사죠. 와, 다음에서는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네요. 좀 그렇죠. 우리가 쓰는 이 평범한 스마트폰으로 저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이랑 바로 통화를 하고 데이터를 쓴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인가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 회사의 목표죠. 세계 최초로 일반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하는 셀룰러 광대역 네트워크를 우주에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성공만 한다면 통신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게임 체인저요? 네. 더 이상 통신탑이 없는 오지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통신이 끊길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이미 버라이즌을 포함해서 전 세계 50개가 넘는 통신사와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50개나요? 네, 이 파트너사들의 가입자 수를 다 합치면 거의 30억 명에 달해요. 30억 면이요? 잠재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 보통 기술이 진짜 구현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실제로 미국 정부와 계약해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시연에도 성공했고요. 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아주 큰 변수가 두 가지 있어요. 바로 실행력과 위성 발사 일정이에요. 실행력과 위성 발사. 네. 기술 구현 난이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위성 쏘아 올리는데 실패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로 3분기 매출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출렁였고 핵심 상업 위성 5개를 발사하는 일정이 조금이라도 늦춰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아, 기술이 워낙 최첨단이다 보니 모든 게 계획대로 딱딱 맞아떨어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듣기만 해도 아슬아슬하네요. 자금은 충분한가요? 이런 우주 프로젝트는 정말 돈 먹는 하마로 유명하잖아요. 다행히 그 부분은 최근에 숨통이 좀 트였어요. 약 32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해서 당장 돈 걱정은 덜게 됐죠. 그렇군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이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주가의 아슬아슬한 롤러코스터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길을 택할 것인가. 정말 흥미롭네요. 신보틱의 안정적인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대박 아니면 쪽박의 그림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회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앞선 두 회사와는 또 다른 유형일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SS 이노베이션스는 거대한 계약이나 파격적인 기술보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과 신뢰로 승부하는 회사예요. 전략과 신뢰요? 네. 의료기술 분야, 특히 로봇 수술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죠. 아, 로봇 수술하면 보통 엄청 비싸고 큰 병원에서만 쓰는 최첨단 장비라는 인식 있잖아요. 맞아요. SS 이노베이션스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어요. 아하. 뛰어난 성능의 로봇 수술 시스템을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해서 더 많은 병원과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좋은 목표네요. 이미 인도 같은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7개국에 100대가 넘는 시스템을 설치했고 5천 건이 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요. 와, 5천 건요. 네, 심장 수술이나 원격 수술처럼 아주 어려운 수술에도 성공적으로 쓰였고요. 이미 실전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는 거네요. 그럼 이 회사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다음 단계는 뭔가요? 바로 세계 최대 의료 시장인 미국 진출입니다. 미국 시장. 그리고 여기서 이 회사의 영리한 전략이 빛을 발해요. 가장 중요한 단기적인 촉매제는 바로 미국 FDA 승인 절차거든요. FDA 승인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는 원래 계획했던 정식 심사 절차 대신 501K라는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501K요? 이게 아주 영리한 수인데 FDA 승인의 패스트 트랙 같은 개념이에요. 아, 패스트 트랙. 우리 제품이 이미 시장에서 안전하다고 허가받은 다른 제품과 매우 유사합니다라고 증명해서 처음부터 모든 걸 심사받는 길고 험난한 길을 피하는 거죠. 네네. 몇 년은 앞당길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어요. 그 전략이 확실히 영리해 보이긴 하는데 만약 FDA가 우리가 보기엔 이건 기존 제품과 다르니 정식 심사를 받아라고 결정해버리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거 아닌가요? 리스크가 꽤 커 보이는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물론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회사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요? 로봇 수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레데릭 몰 박사가 이 회사 부회장으로 합류했어요. 와, 그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이 직접 합류했다고요? 그건 정말 의미가 크겠네요. 이건 단순한 홍보 효과를 넘어서는 거예요. 네. 업계의 개척자이자 최고 권위자가 이 회사의 기술은 믿을 만하다고 자기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셈이니까요. FDA를 설득하는데도 의사나 병원의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엄청난 신뢰를 더해주죠. 그렇군요. 앞선 두 회사보다 주가 변동성이 훨씬 적었던 이유도 투자자들이 바로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과 FDA 승인이라는 명확한 이벤트를 차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보면 오늘 본 세 회사가 시장의 단기적인 하락세 속에서 각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신보틱은 수십억 달러의 확정된 계약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꿈과 그만큼의 위험을 안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SS 이노베이션은 영리한 규제 전략과 업계의 신뢰를 무기로 가장 큰 시장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네요. 맞아요.
공통점은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이 이들의 장기적인 비전과 가치를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는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시장은 여러 가지 단기적인 우려로 가격을 끌어내렸지만 우리가 정말 질문해야 할 것은 네. 그 기업이 가진 기술력, 계약관계, 시장에서의 위치 같은 본질적인 가치가 과연 훼손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그대로인지 혹은 더 커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좋은데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가 뚝 떨어졌을 때 이게 일시적인 기회인지 아니면 사업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건지 구분하기 위해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어요? 그들의 기술이 정말 대단한지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를 이끄는 리더십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주 현실적으로 그냥 은행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겁니다.